내가 어디에 유리한지를 좀 체크를 해서 청약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9월 8일 국토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2022년까지 37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확정지어 발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전망을 함께 분석해 주실 수 있는 양지영 RN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님을 모시고 3기 신도시 청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영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요,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기회가 청약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약 분위기 시장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핫뜨. 말 그대로 핫뜨. 너무너무 뜨거워서 끓어 넘치고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에는 공급이 너무 없었잖아요, 그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의 인기가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의 트렌드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요, 네. 새 아파트일 때 경기도거나 이제 그러면 사실 옵션이 많으면 분양권 거래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맞아요. 옵션도 안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뿌레어컨 안 하면은 인기가 없는 등 이렇게 트렌드도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입주 5년 차에 살던 분들도 최근에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는 이런 단지들을 들어가 보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새 아파트 또다시 이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환경적인 변화. 미세먼지라든가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서 시스템들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모델하우스를 갔더니요. 네.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에어와시. 그쵸. 미세먼지를 쫙 떨어지는. 야, 진짜.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같은 이제 주부들은 특히나 그건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경쟁률이라든가 당첨 커트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분양된 아파트가 28곳이었었어요. 맞아요. 엄청 나왔어요. 엄청 났었죠. 근데 이 28곳 모두가 1순위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가점도 생각보다 높아서. 네,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가 8월까지 67대 1이었고요. 경기도는 25대 1이었어요.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서울은 2배, 그리고 경기도는 4배 이렇게 높아진 거거든요. 서울에서 7월하고 8월에 이제 2달 동안 분양했던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 그것도 최저가 60점이 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모단지가 만점자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만점자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청약 통장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면 그래야 만점이 나올 수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2030 이런 젊은 층들은 가점으로 여기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거죠. 자, 소장님께서 올 상반기 청약시장 분위기를 핫하다고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부가 2022년까지 37만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서 분양주택이 24만 호라고 합니다.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꼭 잡아야 될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듣기엔 좀 많아 보이는데 이게 정말 내가 청약을 기다려도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시거든요.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3기 신도시를 포함을 해서 수도권 택지에다가 37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우선은 올해는 9만 호가 나오고 내년에는 13만 호, 그리고 2022년에는 15만 호, 이렇게 점차 공급 물량은 늘어나는데 이 중에서 24만 호가 분양주택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서울의 물량들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사전 청약이 먼저 진행이 되잖아요. 네. 사전 청약이 이제 내년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내년 하반기에 이제 3만 호, 그리고 2022년에는 3만 호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이에요.
이 사전 청약에 대한 것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내신 책 대한민국 부동산 전쟁에도 네. 이 책인데요. 제가 따끈따끈한 책을 감사합니다. 이 책에서도 사전 청약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네. 사전 청약이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이게 일반 청약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점이 다른지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본 청약이 있는 거잖아요. 본 청약보다 한 1, 2년 전에 청약을 받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정말 오랜만에 진행이 된 이유는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공급을 좀 더 속도감을 내겠다. 왜냐하면 지금의 집값의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소유자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토지 보상제가 먼저 끝나고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전 청약제에 있어서 이제 뭐 선정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점을 눈여겨서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본 청약이랑 이렇게 동일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사전 청약제에서는 우선 뭐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사전 청약을 받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본 청약 때 만약에 자격 요건이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위치라든가 그리고 설계가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전 청약 때 구체적인 위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설계 부분들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잖아요. 분양가가 사실 얼마에 나올지는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고, 이제 사전 청약 때 예상 분양가가 나온대요. 근데 이제 본 청약 때랑 이제 기간이 길어봐야 2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분양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예상 분양가 역시도 사전 청약 때 나오기 때문에 사전 청약 때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 필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제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이라는 부분들을 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2년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2년을 갖추지 않아도 사전 청약 때 청약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은 할 수가 있어요. 사전 청약 때는 그냥 거주만 하면 되지만, 본 청약 때는 뭐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2년을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사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죠. 자,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 청약하면서 또 떨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다치셔가지고 마음들이 아프신데요. 네. 팁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팁이라는 거, 이런 거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특별한 팁이라는 건 없어요. 정말로. 하트 브레이크. 근데 당연히 가점을 위해서 가점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좀 빨리빨리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청약 통장이 당연히 있으셔야 되는 거고, 부양가족수 부분에 있어서 자녀 출산이라든가 이런 거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좀 앞당기는 거, 그리고 또 노부모 이런 부분 놓치시는 부분들인데, 특별 공급에 있어서는요. 노부모 부양을 한다고 해서 가점이 아니라, 만약에 노부모께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반면에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사전 청약제에 있어서도 특별 공급 을 이제 85%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부분들, 신혼부부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생애 최초에 해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에서도 내가 어디에서 유리한가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생애 최초 같은 게 추첨제이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수라든가 혼인 기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은 그 점수 가점 계산이 일반 청약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내가 어디에 유리한지를 좀 체크를 해서 청약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무주택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3기 신도시, 특히나 사전 청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로 볼 수 없는 현장 이야기, 거기서 얻은 소장님의 꿀팁을 한번 더 진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